번째 그 강연자는 이원택 교수님이신데 발표를 해주실 제목은 뉴런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그 이원택 교수님은 벌써 3회, 4회, 5회째 저희 그 뇌과학 심포지움, 그래서 뇌과학 심포지움에 참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학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이시고 경력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 교수로 계십니다. 1999년 연세대 학술상 의학부문에 수상을 하셨고요. 98년 대한해부학회 한국빛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올해의 교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의학신경해부학을 통해서 우리 박대세 회원들한테는 이원택 교수님은 아주 친숙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천문우주 뇌과학 모임에서 의학신경해부학 한 권을 20명의 회원들이 나눠서 하루에 발표를 다 마치기까지 했습니다. 의학신경해부학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데 아주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학신경해부학 홈페이지 책 내용 전부를 공개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주제로 이원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 해부학교실의 이원택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그 신경 뇌 기능과 뭐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사실은 뭐 제일 처음 챕터가 책을 보면은 이제 뉴런, 그 신경 조직인데 그 조직의 핵심이 되는 뉴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지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뉴런이라고 그러면은 뭐 신경세포하고 동의어예요. 사실 뭐 같은 말인데, 이 신경세포라고 해서 신경계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말하는 건 아니고 뉴런이라고 하는 종류의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나누면은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신경교세포 또는 신경악교세포라고 그러는데 뉴로글라이얼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수로 봐서는 사실 뉴런이 이 뉴로글라이얼셀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래서 뉴런이 보통 1이라고 그러면은 나머지 세포가 10배 정도, 1대 10 정도 되고, 그렇지만 뉴런이 사실은 이제 다른 그 신경교세포보다는 상당히 커서 보통 볼륨으로 따지면은 50대 50 정도 됩니다. 이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고도로 분화된 세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통 가장 분화된 세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 보통 나누냐면은, 한번 뉴런이 이제 완전히 분화가 되면은 절대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포가 가장 분화된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이 신경세포가 되면은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가장 고도로 분화된 세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경세포라는 세포가 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신경망 또는 신경그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모니 까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것이 아니고 세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확실히 떨어져 있지만 무슨 다른 종류의 연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뉴런이라는 것이 nerve셀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신경원 학설, 뭐 뉴런 학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뉴런 닥트린,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라모니 까알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스페인의 유명한 신경해부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는 사실은 그 전에 유명한 이탈리아의 까밀로 골지라고 하는 사람의 염색법을 따라서 그 염색법으로 거의 모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사실 이 골지라는 사람은 이제 너브가 넷으로 그냥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라모니카 아리엔스는 그게 아니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시냅스라는 거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능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는 사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깥쪽에서 어떤 외부의 변화라든지 또는 몸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감지하는 그 수용기라는 것이 있죠. 이 수용기에서 감지된 정보를 이제 뉴런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뉴런으로 또는 다른 세포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의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기능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제 흥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흥분성, excitability 또는 irrita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세포가 전기적으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 세포가 이제 전기적으로 익사이테이션 될 수가 있어요. 익사이테이션 될 수가 있는 것이 흥분성이고 이건 뭐 다른 세포에서 어떤 뭐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라든지 그것을 받으면 또 자체가 또 흥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흥분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이제 다른 쪽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 전달하는 거는 세포 내에서 그 세포가 사실 이 신경세포는 굉장히 크죠. 크고 특히 이제 액슨, 보통 우리가 축삭이라고 하는 큰 돌기가 있어가지고 긴 돌기가 있어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로 이것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포 내에서 그 세포 자체에서 전달하는 것을 보통 이제 세포 내 전달 또는 뭐 뉴런 내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뉴런하고 뉴런 사이에서 전달하는 건 뉴런 간 전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시냅스라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 이걸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고 이 시냅스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대부분은 화학적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화학적인 전달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뉴런하고 다른 세포 간의 그 연결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효과기라고 불리우는 근육세포, 보통 대부분은 다 근육세포고 아주 일부가 이제 그 글랜드라고 얘기하는 그 분비선 또는 분비샘이라고 그러는 것에 가서 이제 하는 정도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다 근육세포라고 그러면은 뭐 이제 근육세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스켈레탈 머슬셀, 즉 이제 골격근세포고 일부는 이제 그 스무스 머슬셀, 평활근세포가 있고 또 심장근세포도 있습니다. 뭐 이런 대로 전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스켈레탈 머슬셀, 그러니까 골격근세포하고 사이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경근연접이라는 걸 통해서 역시 거기에도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화학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하기 위해서 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는 굉장히 특별하게 분화가 되어 있는 세포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보면은 이제 그 세포가 다른 종류의 세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세포는 세포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세포체 대부분 이제 세포질로 돼 있죠. 세포질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핵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보통 끝인데 이 신경세포는 그게 아니라 돌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포지에서 뻗어나온 아주 많은 돌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핵이 있는 보통 일반적인 세포에서 세포라고 불리는 부분은 세포체라고 불러요. 세포체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이제 돌기라고 부르는데 그 돌기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상돌기라고 하는 종류의 돌기인데 이거는 뭐 다른 세포에도 돌기가 있는 세포는 다 비슷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상당히 굵고 점점 가다 보면은 얇아지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이런 식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신경세포에는 축삭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돌기가 있어요.
이게 보통 처음이나 끝이나 직경이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그리고 오히려 맨 끝에 끝나는 부분이 약간 더 팽드돼 있죠.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그 직경이 변하지 않는 보통 그런 돌기이고, 이러한 돌기는 다른 어떤 세포에서도 볼 수가 없는 돌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전형적인 운동 뉴런의 형태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개의 이런 가지 같은 것들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수상돌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하나 쭉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중간을 끊었어요. 끊었고 이렇게 쭉 가서 결국은 이제 근육에 가게 되는데, 이건 근육에 직접 가는 운동신경원, 그 운동 뉴런이라서 이런 거고, 다른 건 뭐 이제 이 세포가 근육세포가 아니고 다른 뉴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긴 돌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엑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돌기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뉴런이 형태가 거의 뭐 이거를 중심으로 그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뉴런은 사실 이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것들도 다 뉴런인데, 뉴런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까맣게 짙게 되어 있는 부분이 세포체입니다. 세포체. 그 나머지 이렇게 가지가지 뻗어나온 거는 지금 여기는 거의 다 그 수상돌기라고 하는 종류의 돌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세포체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온 돌기가 있는데 이건 다 수상돌기예요. 수상돌기고, 여기도 보면 세포체가 있고 여러 개의 수상돌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실 하나만이 이렇게 엑슨이라는 그 축삭이라고 하는 돌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를 합한 것보다도 보통 더 면적은 큽니다. 더 많습니다. 굉장히 길게 보통 되어 있어요. 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는 크기도 굉장히 다양해요. 크기도 굉장히 다양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큰 세포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가 보통 난자라고 그러는데, 그 성숙한 난자가 제일 큰데 뭐 그 직경이 한 120 마이크론 정도 돼요. 그런데 뉴런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세포체 부분의 직경만 120 마이크론에 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돌기들이 합치면은 훨씬 이 세포체보다 크죠. 체적은. 그래서 그 세포가 실제로 뭐 성숙된 난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또 그런가 하면은 가장 작은 세포는 뭐 이건 소뇌인데, 소뇌에서 이건 가장 큰 종류에 속하는 세포고, 여기 보면 작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장 작은 세포들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점점 찍혀 있는 것이 요 세포들의 핵이에요. 여기 큰 거 세포가 요 세포입니다. 폴킨지 셀이라고 하는 세포고, 작은 그래뉼라 셀이라고 하는 세포인데, 이거는 세포체의 직경이 4마이크론 정도뿐이 안 돼요. 이거는 뭐 RBC가 우리가 보통 상당히 작은 세포라고, 거의 가장 작은 세포라고 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세포부터 아주 큰 세포까지 있는 것이죠. 뭐 4마이크론하고 사실 뭐 만약 100마이크론, 제일 큰 거 100마이크론이라고 치면은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5배 정도 차이 나면은 최적은 뭐 한 15,0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아주 다양한 세포죠. 우리가 실제로 가장 큰 뉴런의 그 엑슨하고 세포체에 있는 거의 비율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 세포체가 보통 제일 큰 것이 한 100마이크론 정도 직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거가 사람에서는 한 1.5m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이것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m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1m면 보통 이제 10의 6승이죠. 6승이고 이건 10의 2승이니까 여기에 직경에 약 10,000배에 달하는 것이죠. 10,000배에 달하는 아주 큰 거고, 그래서 이걸 최적을 계산해 보면 약 한 150배 정도
이 속에 있는 것이 이 세포체에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10,000배라고 그러면은 뭐 보통 반경 1km로 그냥 우리가 잡아서 건국대나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신 건국대 캠퍼스나 또 뭐 연세대 캠퍼스 보면은 한 뭐 1km 정도예요. 직경 정도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0,000배 되면 10,000km 정도 떨어진 데는 계산해 보니까 뭐 스페인의 한 마드리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경북대 정도에서 길을 내는데 길을 보통 이제 한 10마이크론 정도 되니까 한 100m 정도 되는 길을 무려 10,000km를 내 가지고 그거를 이 세포가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세포체가 그 끝까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 제일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뭐가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세포고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이 형태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체에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핵 부분을 보면은 역시 뭐 뉴런도 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속에 있는 그 우리가 이제 쥐인을 가지고 염색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핵을 보면은 핵이 굉장히 그 크로마틴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염색질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거의 모든 유전자를 사실 사용한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크로마틴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진정 염색질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이제 mRNA로 전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세포는 거의 모든 쥐인을 다 쓰는 그런 세포입니다. 실제로 안 쓰는 거는 보통 이제 헤테로크로마틴, 이질 염색질이라는 거의 형태로 두는데 이렇게 저장해서 두는데 저장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대부분이 다 이거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종류의 사실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에 또 이 세포에는 이제 뉴클레올로스가 있는데 이 뉴클레올로스가 굉장히 뚜렷하고 큽니다. 이거는 라이보솜을 만드는 거죠. 그 라이보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쓰기 때문에 뭐 이것이 이제 세포질로 가서 결국은 이제 ER 멤브레인에 붙어 가지고 RER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단백질 합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 신경세포를 보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핵입니다.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핵이 아주 하얗게 보여요. 보통 다른 세포의 핵들은 이렇게 보면 까맣게 이렇게 진하게. 이거는 이제 이 유전자가 전부 이렇게 농축이 돼 있어서 뭉쳐 있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는 소리고 이거는 다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여성에서 이제 바바디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X 크로모좀 둘 중에 하나가 불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가 전부 다 그 유크로마틴 아주 맑게 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바바디를 처음에 발견한 것도 신경세포에서 발견했는데 왜냐면 이런 세포에서는 뭐 이게 있어도 뭐 매스킹이 돼서 보이지가 않겠죠. 실제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 처음에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뉴클레오로스가 굉장히 하나가 크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실제로 전자현명을 우리가 봐도 여기가 이제 핵인데 핵의 가운데 뭐 이렇게 짙게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짙은 부분은 이제 핵소체 뉴클레올로스인 것이죠. 그리고 세포 소기견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가장 많은 것이 니슬소체라는 걸로 거의 가득 차 있어요. 이 니슬소체는 전자현미로 보면은 RER입니다. RER. 그리고 거기에 또 있는 것이 뭐냐면 골지체, 골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비교적 많은데 또 하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고 또 하나는 이제 용해소체, 라이소솜이라고 그런 구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까 본 그 세포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의 바깥쪽이 이렇게 진하게 점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가 니슬 바디, 니슬 소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전자면으로 본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는 RER이에요. 그래서 ER 시스터너가 있고 이 겉에 라이보즘이 잔뜩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합성해가지고 요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기구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골지체도 있는데 이 골지라는 사람이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볼저 까할의 그림이 나왔었어요. 사진이 나왔었는데 그 골지입니다. 골지. 이거 둘이서 사실 뭐 그 1906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어요. 둘이 공동으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것이고 이걸 은으로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러한 RER이 있는 구조 사이에 이렇게 한쪽으로 보통 휘어진 여러 개의 그 시스턴 형태로 되어 있는 골지 컴플렉스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수가 많죠. 여기 보면은 핵을 주위로 이렇게 까맣게 다 있는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지 컴플렉스는 RER에서 만든 그런 폴리펩타이드 체인들을 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 농축시키고 약간 변형을 시키죠. 변형을 시켜가지고 잘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실 보통 세포 같으면은 다른 데로 분비를 하는 데 씁니다. 근데 이 뉴런은 사실 뭘 분비하는 세포는 아니죠. 물론 이제 뉴런 중에도 이렇게 분비하는 세포가 있긴 있는데 그런 세포는 아주 적습니다. 적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체 써요. 자체 쓰는데 그럼 왜 이것이 이렇게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합성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 축삭이라고 하는 엑슨에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보통 아까 뭐 150배 정도에 달한다고 막 그랬는데 150배에 달하면은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 중에 부족한 게 계속 생기겠죠. 뭔가 이 다이내믹한 또 세포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뭔가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되니까 그걸 잘 포장해서 만들어서 쉴 새 없이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구가 있어서 보통 이제 축삭송, 또 엑스널 트랜스포트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이제 수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엑슨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 세포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이 신경세포는 뭐 우리가 뇌는 사실 뭐 이제 몸무게야 보통 이제 2% 뭐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혈액을 받는 건 20% 이상이죠. 20%, 25% 뭐 이런 정도로 받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조직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혈액을 받습니다. 그 혈액을 받는 이유는 사실 뭐 이제 산소를 그렇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결국 이건 어디 쓰냐면은 뭐 이 미토콘드리아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세포인데 이거 어디에 쓰느냐면 사실 뭐 이제 그 우리가 신경세포는 활동전이를 형성하죠. 활동전이 형성하는데 이때 이제 일부 씁니다. 사실 활동전이 형성하는 거는 상당한 프로세스는 뭐 수동적인 건데 그래서 뭐 에너지가 들지 않는데 일부 드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삭수송. 아까 축삭의 끝이 굉장히 먼데 거기까지 보내려면은 우리가 뭐 이제 여기서 마드리드까지 가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하여간 빠른 속도를 가야지 걸어서는 갈 수가 없겠죠. 걸어서는 뭐 죽을 때까지 뭐 걸어도 힘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 뭐 이제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 수단을 쓰려면은 에너지가 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이 뉴런에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것이 멤브레인 디폴라리제이션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제 이온의 차이에 의해서 이 세포의 안쪽하고 바깥쪽에 이온의 배열의 차이에 의해서 보통 이제 그 보통 한 마이너스 70mV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뭐 시그널이 오거나 뭐 이걸 감지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이제 소디움 채널, 그 멤브레인에 있는 소디움 채널이 열리죠. 열리면은 보통 이제
세포의 바깥쪽에는 소듐이 굉장히 많고 안쪽에 적어요.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소듐 채널이 이게 열리면 바깥쪽에 있는 소듐이 안쪽으로 그냥 마구마구 들어오죠. 이때 뭐 그냥 문만 열리는 거니까 뭐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포타슘 채널이 열려요. 이거에 의해서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은 이번엔 포타슘은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 적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수동적으로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쭉 나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액션 포텐셜, 뭐 이 디폴라리제이션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 여기까지는 뭐 힘이 안 드는데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야 될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릴 때는 뭐 이것이 상당히 국소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 자체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것이 흩어지니까 이쪽에 아직 바깥쪽에는 소듐이 많고 안쪽에는 포타슘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리려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가 들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소듐 포타슘 익스체인지 펌프라고 그러죠. 나트륨하고 칼륨을 교환하는, 네, 이때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상당히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엑슨에서 그 세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같은 걸 갖다가 이동을 시킬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세포체에 뭐 많은 것이 뭐냐면은 이 라이소솜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세포체 내에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이 신경세포는 수명이 굉장히 긴 세포죠. 그래서 다른 세포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은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새 세포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세포는 사람의 수명하고 거의 같아요, 수명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뭐 처음에 태어날 때 있던 것들이 죽을 때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죽는다고 그러죠. 죽는다고 그러지만 전체 뇌에 있는 그 세포의 수에 비해서는 뭐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은 뭐 90% 이상이 뭐 거의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같이 가는데 그러면은 노폐물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노폐물 처리 안 하면은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소솜 안에는 여러 종류의 엔자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만드는데 그걸 전부 없애주는 거죠. 또 이 세포는 이제 뭐 지방이나 다른 것도 많이 만들고 뭐 이제 탄수화물 처리 호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선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부족하거나 아예 없게 태어난 경우가 있죠. 그런 유전 질환이 뭐 드물지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용해소체 저장 질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용해소체 안으로 처리할 물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분해해서 없애야 되는데 분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게 되겠죠. 거기 안에 계속 들어오긴 하죠. 뭐 우리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쓰레기 거기서 소각을 한다고 그럽시다. 근데 소각을 못 해요. 못하면은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쓰레기 더미 때문에 결국 이 세포가 죽게 돼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는 굉장히 많은 거의 뭐 대부분의 진을 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반드시 신경세포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 용해소체 저장 질환이라고 보통 불리는 질환이 뭐 50종 이상 뭐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질환이 다 그 증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요. 지능 발달의 저하가 나타나고 또는 관련 발작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신경세포가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죽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세포체에 있는 것으로는 이제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다른 세포에도 이제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이제 보통 다른 세포에서는 intermediate filament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마이크로필라멘트 미세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뉴런에서는 이 미세사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신경세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데 그 중간세사,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에 해당되는 것인데 요거는 보통 이제 지지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특히 축삭 수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두껍고 중간이고 제일 얇죠. 얇은데 이거는 별로 없고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사실 뭐 시냅스의 멤브레인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실 형태로 한 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 이렇게 뉴런의 세포체를 보면은 뭐 니스 서브스탄스나 다른 미토콘드리아나 다른 이제 세포 속기관 사이사이에 이런 이제 실 같은 모양으로 된 구조가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는 신경세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축삭이라고 하는 돌기가 있고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돌기가 있다고 그래요. 세포체에서 뻗어나간 그런 돌기죠. 돌기인데 이 중에서 축삭은 굉장히 특이한 거고 덴드라이트는 뭐 다른 세포에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축삭이라는 거는 그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보통 하나예요. 그런데 수상돌기는 보통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 나오는데 수상돌기는 뭐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축삭은 거의 하나가 있는 편이죠. 물론 이제 아주 예외가 되는 경우에 없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가 되는 것이고 보통 거의 뭐 99.99%는 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축삭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직경이 항상 동일한 거예요. 항상 동일한 것인데 수상돌기는 뭐 이건 나무까지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는 밑둥이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차 작아지는 것이고 또 분지할 때 이렇게 보면은 분지하는 위치가 되게 이제 축삭은 세포체에서 먼 쪽에 가서 분지를 해요. 근데 수상돌기는 세포체에서 가까운 곳에서 많이 분지를 하고 또 분지하는 각을 보면은 이 축삭은 거의 직각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직각으로 보통 분지를 하는데 수상돌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예각으로 요 사이가 뭐 각이 이렇게 예각이죠. 그렇게 분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삭 내에는 미스소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이제 RER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어셈블리가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죠. 근데 수상돌기에는 있어요. 특히 뭐 두꺼운 데는 많이 있고 얇은 데는 좀 적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상돌기에는 이 수상돌기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축삭은 그냥 매끈해요. 매끈하고 수상돌기에는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죠.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삭은 보통 마일린 슈스, 수초라고 하는 걸로 둘러싸일 수가 있는데 이 수상돌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도 방향을 보면은 축삭은 보통 원심성이라고 그러죠. 세포체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쪽이에요. 근데 뭐 구심성인 것도 있어요. 뭐 감각 뉴런들은 다 구심성입니다. 그런데 수상돌기는 원심성인 것이 없고 구심성인 것만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뉴런의 세포체인데 여기서 나가는 여러 개 지금 뭐 이렇게 가시 같은 것이 돋아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덴드라이트입니다. 덴드라이트이고 여기 하나 딱 나오는 게 이것이 액슨이죠. 액슨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또는 중간 이후 부분에서 이렇게 분지를 하는데 분지각이 거의 직각이에요. 그런데 이 덴드라이트는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예각으로 되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큰 세포인데 여기 세포체가 있고 여러 개의 가지가 나가죠. 여러 개의 가지가 나가고 가지가 나가는 데서 또 여러 개의 가지가 얇은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X는 그렇지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직경이 일정하고 보통 다음 분지를 할 때는 거의 직각이죠. 그리고 이만큼은 분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처음에는 알기 힘들었는데 이 오토 나이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뇌에서 뇌 안쪽에서 그 보통 이제 전정핵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발견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세포체가 있고 여기서 나가는 여러 개의 덴드라이트이 있고 여기 하나가 나가는 엑슨이 거의 동일한 직경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전자명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고 매끈하고 직경이 거의 동일하고, 반면에 이건 덴드라이트인데 이게 핵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두 개로 이렇게 나뉘는데 나뉘는 각도가 예각이고 여기 얇죠. 이쪽에 비해서 이건 더 얇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X는 보통 마일린이라는 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세포가 뉴로글라이얼 셀, 신경교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이 신경교세포 중에서 보통 중추신경계는 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하는 종류의 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세포가 둘러싸고 있어서 만들고, 또 말초신경계는 슈반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둘러싸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덴드라이트는 이런 것이 없어요. 수초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수상돌기에는 이렇게 뭔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가시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구조에서 시냅스가 많이 이루어져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덴드라이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돌기들이 이렇게 가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통 엑슨이 와서 이렇게 시냅스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있는 구조는 다 덴드라이트. 그래서 이 축사 부분은 특히 종말 부분의 형태가 아주 특이하고 이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끝부분이 이제 보통 다른 뉴런하고 만나는 곳에는 시냅스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시냅스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그냥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끝나는 부분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말초신경계에 가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말초신경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초신경 종말은 효과계인 경우가 있고 수용계인 경우가 있어요. 효과계는 다른 세포, 특히 이제 뭐 스켈레털 머슬하고 하면은 이제 그 신경근 연적,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는 거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죠. 이건 뭐 거의 시냅스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계도 있어요. 감각 뉴런의 경우에 있어서는 엑슨의 끝부분이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실제로 이건 시냅스 부분인데 시냅스 부분은 이제 이 엑슨 부분이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이 끝부분에서 조금 넓어져 있어요. 넓어져 있고 저기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이 많고 여기에 조그만 베시클 또 이제 소포라고 그러는데 작은 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요 속에 뉴로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신경 신호가 이렇게 쭉 오면은 이쪽에 오게 되면은 요 속에 있는 뉴로 트랜스미터가 이쪽으로 나오죠. 나오면은 이쪽 다른 그 다음에 뉴론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수용기가 있어요. 수용기가 있으면 그 수용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쪽 멤브레에 있는 소디움 채널, 그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바깥에서 소디움이 들어오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형성이 되고 그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액션 포텐셜이 생겨서 이것이 이제 또 그 다음 이 세포체의 멤브레인을 따라 쭉 전도가 되죠. 시냅스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걸 이제 쉐마틱하게 우리가 그려본 건데 이렇게 쭉 끝부분에 오게 되면 넓어지면서 이 속에 많은 소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이 좀 더 두꺼워져 있죠. 다른 부분보다. 이것을 이제 받는 부분인데 받는 부분은 이쪽은 보통 엑슨이고 이쪽은 이제 덴드라이트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하나의 덴드라이트인데 여기에 여러 개의 엑슨이 이걸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데 실제로 시냅스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좀 진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시냅틱 베시클, 시냅스 소포가 있어요. 여기도 짙고
시냅스 소포가 있죠. 여기도 짙고 시냅스 소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전달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시냅스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이 엑슨하고 덴드라이트이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엑소소마틱이라고 해서 그 엑슨하고 그다음에 세포체 부위가 만나는 부위에 형성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첫 번째라고 그러면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드물지만 엑슨하고 엑슨 사이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를 이제 다른 데서 신호가 오는 거를 갖다가 뭐 차단한다든지 또는 더욱 좀 인핸스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가, 전기 신호가 이렇게 멤브레인을 따라 쭉 오게 되면은 이쪽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틈새가 있는 부분이 있고, 보통 시냅 베시클이 있고, 요 멤브레인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시냅신이라고 하는 보통 물질로 단백질이 있는데, 이 신호가 오게 되면 여기에서 칼슘 채널이 열려요.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바깥쪽에서 칼슘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 단백질이 불활성화가 됩니다. 불활성화가 되면은 이 구조가 바로 멤브레인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쪽 멤브레인에 있는 이거에 대한 수용기가 있어서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가 이거하고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소디움 채널이 열려서 이쪽에도 다시 디폴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 시냅스는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오게 되면은 소디움 채널이 열리고,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 안쪽으로 소디움이 잔뜩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양이온이 많아지니까 디폴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흥분성 시냅스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오면은 이번에는 클로라이드 채널이 열려요. 소디움 채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클로라이드 채널이 열리면은 클로라이드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온이 많아지니까 보통 이제 여기 마이너스 70mV라 그러면 더 이것이 벌어지죠. 차이가 마이너스 90mV나 뭐 마이너스 100mV가 됩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억제성인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신호가 올 때 뭐 이것이 열리는 그 트레셜드가 있겠죠. 이 멤브레인 전달이 되는 트레셜드가 있는데, 그 트레셜드 자체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보다 더 강한 신호가 오지 않으면은 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거의 한 예인데, 보면 이제 여기 지금 흥분성 시냅스가 있어요. 익사이티드 시냅스가 있어서 여기 소디움 채널이 열려서 이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여기 엑소엑스닉 시냅스가 있어요. 이게 억제성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신호가 왔을 때는 요거를 못 가게 하는 거죠. 못 가게 하지만 보통 때 안 왔을 때는 그냥 가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성 시냅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른 세포에 이제 가 있어서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엑슨의 끝부분이 하나는 아까 시냅스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뉴로머스쿨러 정션이라는 걸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근연접입니다. 이건 근육세포에 가서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세포에서 근육세포에 시그널을 줘가지고 근육세포를 수축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세포가 여기 전기적 신호를 이쪽으로 주는데, 보통 근육세포의 표면에 이것이 다다르게 되면은 여러 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것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이렇게 폼이 많이 파여 있고, 요 속에는 지금 이 신경근 연접에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에실콜린인데, 에실콜린에 대한 리셉터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것이 오게 되면은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시냅스 소포 속에 있는 에실콜린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리셉터하고 붙게 되면은 여기 소디움 채널이 열려서 그러면 이제 디폴라이제이션이 생기고 액팅 포텐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에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물질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 보통 이제 우리가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그러는데 마이스테니아 그래비스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에실콜린에 대한 리셉터를 파괴하는 항체가 생겨요. 그 생겨가지고 리셉터를 자꾸만 없앱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머슬 멤브레인에 있는 것이 이거 자꾸만 죽으니까 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치료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또 약간 속이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그 에실콜린 리셉터가 좀 오랫동안 반응을 하게, 숫자는 적었지만 오랫동안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을 씁니다. 보통 이 에실콜린은 금방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데, 이거를 분해가 안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엔자임의 억제제를 쓰면은 이렇게 이제 사실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런을 얘기할 때 뉴런이 아까 엑슨이 아주 주가 된다고 그랬는데, 엑슨이 하나만 있는 세포가 있고 두 개가 있는 세포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만 있는 세포는 유니폴라 단극 뉴런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개가 있는 경우는 하나는 엑슨이고 하나는 덴드라이트인데, 이럴 경우에는 양극 뉴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세포는 멀티폴라 다극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가 엑슨이고 나머지는 전부 덴드라이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하나가 나와서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인데, 이 둘로 갈라지는 거는 형태는 전부 다 엑슨이에요. 엑슨. 그래서 한쪽이 덴드라이트이 아니고 이쪽이 엑슨이 아니고 전부 형태로는 엑슨인 거예요. 그렇지만 역할을 하는 건 한쪽 끝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쪽 끝 부분이 있는데, 한쪽 끝 부분은 이거는 이제 말초신경계에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중추신경계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초신경계 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서 이걸 들여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감각 뉴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체는 보통 도잘룻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나와서 둘로 되어 있고, 이 끝부분이 사실 수용기 역할을 해요. 수용기.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뭐 이제 보통 X는 아까 얘기했을 때 원심성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구심성이죠. 하지만 여기를 또 넘었으면은 원심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체가 사실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여기에 가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형태 자체는 전부 다 X입니다. 그래서 수용기 종말을, 끝부분은 다 수용기 종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율신경 종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종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엑슨의 끝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시냅스 연결이 되어 있고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사실 물질을 수송을 하는 거죠. 그 필요한 물질을 수송을 하는데, 수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축삭 수송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방향 수송이 있고 역방향 수송이 있습니다. 정방향 수송은 세포체에서 만들어진 걸 갖다가 끝으로 보내는 것이고, 또 끝에서 이것이 이제 노폐물이 됐어요. 거기서 다 썼는데, 이러면 그 끝부분에 용해수체가 있으면은 이거 처리가 될 텐데, 용해수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시 세포체를 보내야 돼요. 그럴 때 이 역방향 수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방향은 뭐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요. 빠른 거는 뭐 끝부분에서 보통 바로 쓰는 것들이고, 느린 거는 이제 좀 천천히 뭐 리뉴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들이죠. 역방향은 이제 노폐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냅스 펑션을 하는데 쓰는 것들은 보통 이제 빠른 수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폐물은 이제 느린 수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꾸로 오는 수송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뭐 속도가 비슷해요. 뭐 반 정도 되는데, 오는 거는 약간 느리지만 뭐 거의 그래도 비슷하고, 느린 수송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요걸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X의 끝부분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세포체로 이런 것이 보내주는 것이 있고, 거꾸로 세포체에서 X의 끝부분으로 보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세포체가 어디에 있는 걸 알 때 이것이 끝부분이 어디에 가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알 때 쓰는 방법이 보통 이제 이런 물질을 주는 건데, 그래서 물질을 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라가지고 세포체의 어느 부분에 이 물질이 가 있는가,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한 것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부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또는 이제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이 엑스니 끝부분이 있는, 특히 페리페리에 있는 그 끝부분이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수송하는 걸 타고서 들어가서 그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제 상당히 나쁘게 이용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나 독성 물질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축삭수송의 기전을 보면은 보통 이제 여기에서 빠른 fast 엔테로그레이드라는 거는 이제 그 세포에서 정방향으로 엑슨의 끝부분으로 보내는 거고, 이 역방향은 이제 반대로 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요 빠른 수송하고 이 역방향 수송은 같은 메커니즘을 거의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마이크로튜블이에요. 마이크로튜블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튜블이 마치 뭐 철도나 뭐 도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타고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근데 요때 이제 마이크로튜블에 어소시에이션 된 프로테인이 있어가지고 요거가 이제 여기 붙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세포체에서 만드는 소포라든지 또는 노폐물을 실은 소포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갈 때는 보통 이제 카이네이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방향일 때는 다이네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신경세포가 죽거나 또는 신경이 끊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사실은 뭐 이런 것을 이용한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이해가 쉽게 빠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이 뉴런인데, 이 뉴런에서 이 엑슨의 중간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 엑슨의 다발을 이루는 것이 사실 뭐 이제 아까 우리 조장희 박사님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으로 파이버 번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들이 전부 이 엑슨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어떤 게 수만 개, 뭐 100만 개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이 페리페리에 가는 신경도 전부 이 엑슨 다발입니다. 엑슨 다발인데, 이것이 이제 중간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상이 생기겠죠.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끊어졌을 때 이제 이거의 디스탈 포션이라고 그러죠. 끊어진 거에 이쪽 끝쪽은 무조건 다 죽게 됩니다. 왜냐면 이 세포에서 여기까지 끝까지 뭘 보내줘야지 이것이 살아가는데, 이게 끊어지면 뭐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면은 뭐 결국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세포는 최대한 재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여기가 치면은 중간에 한 대전에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뭐 기찻길 같으면 거기 사이를 그냥 잇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생체에서 이게 다 없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길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그전에는 뭐 이 끝에 쓰는 거를 그냥 수송했는데, 그걸 만들면 안 되죠. 만들지 않고 길을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길을 만드는 재료하고 이 끝에 쓰는 재료가 다르니까 다른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세포에서 끝부분에 쓰던 걸 만든 공장들이 이제 아리아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아리아리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고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공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길을 만드는 재료를 줍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여러 개로 뭐 이렇게 갈려 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죽은 세포들,
이 죽은 거의 옆에 있는 세포들이 이런 터널 같은 걸 만들어요. 터널 같은 걸 만드는데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는 잘 자라요. 자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통 없어집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것이 해체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가 돼가지고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것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또는 뭐 들어가는 부분이 뭐 다른 조직에 의해서 막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 엉키게 되는데 엉키게 되면은 이제 이 뭐 보통 이렇게 자발적인 통증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영원히 제대로 돌아오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이 이 엑스터널 트랜스포र्트 중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엑슨의 중간이 끊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세포체가 이렇게 리서브사이즈인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해체가 일단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사실 뭐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경 전도 속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겠는데, 이 신경 전도는 뭐 어떤 그 소디움 채널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엑슨에 쭉 또는 엑슨이 아니라도 세포 멤브레인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여기서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이것이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펌프라고 해가지고 요 전력, 그 전력에 의해서 그 다음이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면 그 다음이 열리고, 그 다음이 열리고, 그 다음이 열리고 해서 이것이 쭉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밀도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천천히 사실은 이동이 됩니다. 자, 이 채널이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 전압 감응성, 또는 전압 개폐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트륨 통로라고 해서 전압에 의해서 열리고 그 다음에는 닫히고 또 열리고 옆에 있는 것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실 획기적으로 개선한 속도를 개선한 그런 구조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수초라는 것입니다. 이 수초는 요 지금 엑슨의 일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데 완전히 뺑뺑 감아서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빈 부분을 우리가 랑비어 결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소디움 채널들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번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타고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서 여기 약해지긴 하지만 그 다음을 만나게 되면은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 다음까지 또 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간격이 일정해요. 아주 간격이 어떤 하나의 엑스에 있어서 이걸 둘러싼 구조 수초가 간격이 요거하고 그 다음이 아주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보통 인터노달 세그먼트라고 해요. 결절과 분절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길면 길수록 사실은 더 빠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랑비어 노드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수초예요. 수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는 여기가 됐을 때 그 바로 다음이 1ms 후에 열렸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여기가 한번 열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 뒤에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길면 길수록 더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똑같은 적이라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달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엑슨의 전달을 빠르게 하기 위한 구조가 보통 마일린이고 요 전도 속도는 요거의 길이. 그다음에 이게 길면 길수록 마일린의 두께도 두꺼워져요. 그리고 엑슨의 두께도 두꺼워지죠. 그래서 전도 속도는 사실 이 세 가지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성이 되냐 하면은 사실 엑슨을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세포가 이렇게 납작하게 돼가지고 마치 담요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걸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가지고 만든 것이 이거는 이제 슈반 세포고 말초신경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에서는 보통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이제 돌기를 내 가지고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둘러싸 가지고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척추동물에만 있어요. 무척동물에는 없는데, 무척동물에는 그 대신에 이제 액슨 자체를 굉장히 크게 해서 전도 속도를 높여요. 뭐 이거 복잡한 방정식이 있지만 하여간 크면 클수록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실 뭐 이 액슨이나 이런 디포레이션, 액션 포텐셜 이런 연구를 할 때 사실은 오징어를 많이 썼어요. 오징어에는 자이언트 스퀴드 액슨이라고 해서 직경이 0.5 내지 1mm, 500마이크론에서 1000마이크론까지 되는 아주 거대한 이런 축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일렉트로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그 속에 이온 같은 분석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 여기에서 얻은 결과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큰 경우에도 전도 속도가 25m 초당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척수동물에 있어서는 그 직경이 한 10 내지 20마이크론 뿐이 안 되는데도 속도는 70 내지 110m 퍼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배나 5배 정도, 한 25분의 1이나 50분의 1뿐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빠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가 생긴 것이 굉장히 이제 동물이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모멘트가 됐고, 또 하나는 이것이 둘러싸는 정도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됐어요. 속도를. 어떤 건 빠르게, 어떤 건 느리게.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기는 선비가 생기는 거죠. 그 대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액슨을 둘러싼 것들이 쭉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또 보면 나병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러한 둘러싸는 부분에 문제가 사실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박테리움 레프라라고 하는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번식을 하는 건데, 이 균은 그 자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어셈블리가 굉장히 약해요. 약해서 세포 안에서만 살 수가 있고, 그것도 어떤 세포에서만 살 수 있냐면 바로 슈반셀이라고 하는 세포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서서히 증식을 해요. 서서히 증식을 하는데, 이 증식을 해서 그 부분이 파괴가 되면은 결국은 아까 신경 전도가 전체가 안 되는 거죠. 신경 전도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감각 전도가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어디 크게 부딪힌다든지 또는 손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감염이 생겼을 때 이거를 대체로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대체로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상하게 형태가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팔다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마일린이 생겨서 전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시간이 늦어지긴 했는데, 신경세포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